용도구역 74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는 용도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그 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지정해놓고 거기에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를 하거나 좀 더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용도지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용도구역은 똑같이 규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용도지구는 대부분이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를 했는데 용도구역은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뭘로? 법으로. 따라서 용도구역은 용도지구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되지 필요 없는 경우에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어떤 땅이 다 있지만 용도지구나 용도지구는 구역은 필요한 경우만 지정이 되는데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정해놓은 거고 용도구역은 법에 의해서 땅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도구역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에 나면 땅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76페이지입니다. 교재.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69년도인가에 독일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을 방문하고 오셔서 대한민국에 만들었던 것이 제일 첫 번째 고속도로를 만들게끔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땅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게끔 만들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갔다 오셔서 만드는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고속도로를 만들게끔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1971년도에 만들 때는 그때는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 있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 보면 법에다가 도시지역에다 한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국방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땅을 건물을 하려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건물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나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를 개발제한구역에 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지목이 대지로 돼 있거나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1971년도에 도시지역이라 그러면 아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녹지지역에 다시 말하면 비도시적으로 바로 가기 전에 녹지지역에 그린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지역을 그린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집은 그대로 두고 또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거나 건물이 없는 땅은 건물을 못 짓게끔 규제한 것입니다. 건물만 못 짓게끔 한 것이 아니라 공작물도 짓지 못하게끔 합니다. 공작물과 건축물 전부 다를 건축을 못하게끔 설치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랬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도전했던 게 사수였는가요? 사수인가 삼수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번에 내가 대통령을 하지 못하면은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좀 하기가 어려운 나이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 가지를 공약으로 내놓는데, 제일 첫 번째가 공약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김종필 씨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해갖고 충청도 표를 조금 흡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한 것이 뭐냐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농어촌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그 뭐 소를 길리게끔 하고 뭐 농사를 지게끔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대출은 갚지 못하게끔 성공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 대출을 받아놓은 농가가 대출을 받긴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는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거 공약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1971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어가고 그 땅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다는 규제를 1971년도에 했는데도, 그런 거를 만들면 야, 내 땅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건물 못 지게 하면 어떡하느냐는 이의 신청을 국가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지나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을 지나서 김영삼 대통령을 지나서 김대중 대통령 갈 때 제가 보면 10,000불 이상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때 그 수익을 올릴 때 그때 사람들이 내 땅에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못 짓는다고? 야, 이런 법이 어딨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언제냐면은, 농촌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 하는 것은 만들었을 때 50년도나 60년도에는 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만드는 것이 농업인을 도와주는 법이 맞아요. 근데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를 지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이나 사무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아지는데, 농업인이 없다 보니까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먹어갖고 농지를 팔려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난해서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보면. 그랬는데 언제 이 농업인들이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냐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농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전원주택도 짓고 창고도 짓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농사만 짓던 사람이 우리 때가 살 때도 보면은 왜 농사를 지어? 거기를 창고 하나만 지면은 100평짜리 땅에다가 창고 50평 지어서 임대를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농사를 지어갖고 100평짜리 땅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떻게 버느냔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농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 못했는데 풀어주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사서 그 농지를 사서 창고도 짓고 전원주택도 다 짓는 건데, 누구는 못 짓느냐?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건물을 질 수 없다 보니까 개발지역 갖고 있던 사람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개발지역 아닌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 다 팔아가지고, 또는 그걸 거기를 자기가 팔지 않고 그냥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임대를 줘도, 어떤 사람은 사갖고 그 농지를 사가지고 창고를 줘서 임대를 주고 그거 갖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개발지역구역 땅에 불만이 그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할 때 세 번째가 개발지역구역을 내가 풀겠다 하는 것을 선거 공약을 내셨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선거 공약 3개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국민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30여 년을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 누구든지 김대중 대통령 중수했다는 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보면 그런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김종필 씨를 진짜로 뭘로 해서 총리로 임명했는데 그 당시 야당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종필 총리는 총리 서리로 그냥 계속해서 하고 끝났던 걸 알고, 두 번째 농어가 부채 탕감해 준다는데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고 이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푼다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는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집단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집단 취락지구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전부 다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집단 취락지구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준 것이 그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고, 그때 생긴 것이 자연 취락지구만 있다가 집단 취락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집단 취락지구를 건축을 내줬다가 그 다음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 것은 이거는 원래의 개발지역구역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은 못하고 2층만 허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노무현 정부 때에 신축도 허가를 했던 것을 바꿔가서 2층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집단 취락지구가 생긴 것이 이게 뭐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당시에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을 이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뭐라냐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전에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공작물이든지 건축물을 무조건 못 지었습니다. 지목이 대지만 지을 수가 있었는데 다시 풀었던 것이 뭘 풀었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건물은 지을 수 있게끔 김대중 정부에서 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못 지었었습니다. 개발지역구역에는 공작물도 설치도 못하고 어떤 것도 농막도 설치 못하고 축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지었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때 도시지역에 있던 일부를 그거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기획과 이용해가는 법률을 만들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김대중 정부가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농업인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다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발지역구역을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은 일부 허용을 해줬고, 두 번째는 집단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집단 취락지구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풀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일 먼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걸 1971년부터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단위부터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질 수 있고 허물고 새로 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허물고 새로 질 때는 얼마큼 질 수 있어요? 10평을 허물면 몇 평 질 수 있습니까? 1층을 허물었는데 2층 질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 당시 지정부터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허물고 거기는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질 수 있느냐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그거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개발지역은 전부 다 무슨 지역이죠? 녹지지역이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고 녹지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또는 대진경에 새로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녹지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10평을 허물어도 상관이 없어요. 20평을 허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 넓이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어떤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은 녹지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2종 근린생활을 지을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개발지역구역이지만 지목이 대지든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축권으로 신축할 수가 있는데 이축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축하기가 싫어요. 그대로 살고 싶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어 수용을 하면서 허물리는 겁니다. 나는 허물기 싫은데 수용을 하면서 허물릴 때는 그때는 이 이축권은 다른 곳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허물고 싶지 않은데 허물었을 때 언제 어디로 내가 허물렸을 때 내가 개발지역의 땅이 있으면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허물어서 다시 옮기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허물어서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취락지구로만 옮길 수가 있지 다른 곳에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지원구역에 집을 짓을 때는 그 자리에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이 자리가 싫다. 나 혼자밖에 집이 없어. 동네가 집 있는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할 때는 거기를 허물고 집단 취락지구를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축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 재해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자기가 이축을 다른 곳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개발지원구역 땅이 있는 곳에 본인이 철거하고 이축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집단 취락지구로만 옮겨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주고 개발지원구역에서도 내가 농업인이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어 농사 관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농사를 경쟁하기 위한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또는 지방 특산 가공 공작물 창고 같은 걸 짓는 경우에는 개발지원구역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다 농사를 짓기 위한 겁니다. 79페이지서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제가 개발지원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종류를 쭉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핵심적인 거는 원래 지목이 대진 경우에는 질 수가 있고 건물이 지어 있는 경우에는 허물고 질 수가 있다. 이축권으로 질 수가 있는데 내가 허물지 않고 재해에 의해서 허물리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수용해서 허물릴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개발지원구역 땅에 옮겨갈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허물고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집단 취락지구만 지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집을 지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 빼놓고 뭘 했냐면 공익용을 위한 것은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공익용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 짓는 것은 나를 뭘로 만들어? 농업인으로 만들어놓고 농업인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주택으로 짓겠다 하면은 안 됩니다. 뭘로 짓는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다 그러면 허가를 내준대. 그거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체류용 쉼터라고 나오죠. 체류용 쉼터가 나오는 게 그게 뭐야? 가설 건축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체류용 쉼터라고 나오기 전에 이미 개발지원구역에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관리사를 신청한다면 가설 건축물을 짓게끔 하는데 이때 농지는 300평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안 해주고 870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관리사 하나씩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체류용 쉼터는
개발 제한 구역에도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도 있고 가설 건축물로 체류용 쉼터에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니 체류용 쉼터를 안 하고 그냥 뭘로 신청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관리사를 짓겠다. 또는 내가 연못에다가 양어장을 하는데 그거를 관리를 하겠다고 관리사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짓는 거는 체류용 쉼터는 똑같이 가설 건축물로 짓고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3년마다 한 번씩 연기를 시키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 농지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짓게끔 농사를 짓게끔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관리사로 짓을 허물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개발 제한 구역에는 관리사라고 농사를 질 때 쓸 수 있는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체류용 쉼터의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또는 농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체류용 쉼터라는 걸 다시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원 허가는 둘 다 체류용 쉼터나 개발 제한 구역이나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고 제목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관리사, 하나는 체류용 쉼터입니다.